안녕하세요. 논술 사용 설명서 2회차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논술에서의 어떤 독해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수능식 독해하고 다르게 논술은 문제의 어떤 유형에 맞게,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논술의 제시문들을 읽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시리즈를 기획을 했는데요. 독해뿐만 아니라 표현이나 주제나 여러 가지로 이제 넓혀갈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독해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주제로 가지고 진행을 하겠죠. 논술 제시문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읽어야 한다. 일단 수업을 듣기 전에 이 제시문들을 먼저 한번 좀 보실게요. 이렇게 제시문들을 보시면 여기 제시문 라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와 나와 다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읽으신 다음에 가와 나의 주요 개념이 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논술하쇼를 어떻게 풀면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제시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홍대 문제였는데요. 제시문 아주 단순해요. 가에 있는 내용, 나에 있는 내용, 다의 내용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만 다는 이제 문학작품인데 학생들이 이 문학작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서와 왕국, 구축해둔 왕국, 그다음에 굴종, 은총의 대가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냐라는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배경을 좀 알면 쉬웠죠. 그러니까 배경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미술 실기 시간만 되면 그림을 그려줬다 대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게 학교고, 그쵸? 여기서 석대라는 존재는 소위 말하는 일진이죠. 예, 일진짱, 이런 존재고, 나는 그 일진에게 자신이 복종하는 어떤 그런 걸 요구를 받아서 실제로 복종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 배경만 좀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제시문입니다. 이게 하나의 팁인데요. 이런 문학작품들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가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문학작품을 볼 때는 이 문학작품이 배경이 되는 거는 어디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긴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각자 그 다음에 바로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가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개인은 여러 집단에 속해 다양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며 이들이 충돌할 때 역할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이 우선해야 되는지 대한 합의와 다중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나의 주요 개념은 일탈행동은 사회가 규정한 제도나 규범, 관습에서 벗어난 행위로 범주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일탈행동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 일탈은 사회 문제를 표면화시키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수험생들이 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주요 개념이 뭐냐라는 걸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는 그냥 이대로 해서 개념을 추출하면 되는데 다를 독해하는 방법이에요. 다는 석대는 주인공이 석대가 구축해 놓은 질서에 순응하기를 원했어. 이는 정의롭지 못한 질서에 대한 굴종이었지만 이미 자유를 포기한 나에게는 부담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미술 시간에 석대란 인물을 위해 그림까지 그려주는 역할을 맡는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 자체로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해하는 게로 끝나지 말고 가와 나의 주요 개념이 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서술하라. 즉 대표적으로 적용 유형의 어떤 아주 기본기적인 문제가 나온 건데요. 적용 유형을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적용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A는 개념이고 B는 대상인데 이 B를 A로 설명해봐. 이 얘기죠. 즉 무슨 얘기죠? 이 다의 핵심 내용이 그냥 이해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이 다의 핵심 내용을 가의 개념과 나의 개념으로 다시 설명해봐. 이겁니다. 그러면 독해의 어떤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단순히 이게 이런 내용이야 라는
제시문의 어떤 표면적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죠. 그걸 넘어서서 이 표면적인 내용이 가와 나 혹은 뭐 여기에서 핵심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 핵심 내용이 가의 개념과 나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설명이 가능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가와 나의 개념들을 가지고 전부 설명하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가와 나의 주요 개념을 추출한 다음에 주요 개념에 대응되는 내용으로 얘를 다시 재서술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에서의 독해는 단순히 이 제시문을 이해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제시문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의 핵심 개념을 뽑아낸다면 핵심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가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뭐가 있죠? 지위, 역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역할 갈등이 나오고요. 역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 개인적인 역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역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적 합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 제시문 나는 일탈행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일탈행동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효과만 있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가 있고, 물론 여기에 보면 모든 일탈행동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악영향을 깔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 개념을 가지고 나를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가의 주요 개념은 제가 지금 정리한 요 내용이 되고요. 나의 주요 개념은 이 내용이 되고, 다의 핵심 내용 아까 설명한 대로지만 이거를 가와 나의 주요 개념이 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서술하라 그러면 이 가하고 나의, 즉 다에서 가의 역할 갈등 해결법과 일탈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걸로 다시 서술을 하되, 그 서술을 할 때 글자 수의 제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좋은 방법은 다의 내용의 줄거리를 별도로 써주지 말고 가의 내용, 즉 다의 내용에 우리가 아까 정리해 놓은 이 줄거리를 지금 제가 위에 먼저 써놓은 핵심 내용식으로 써놓는 게 아니라 가와 나의 개념을 활용해서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이 내용을 다시 서술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 옆에다가 표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독해에 대해서 하나 더 이제 배웠는데요. 논술에서의 독해는 문제가 묻는 유형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인 적용 유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적용은 앞으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용은 굉장히 문술에서 빈출 주제이면서도 최상위권 대학에서 변별력을 내는 주요 유형으로 나오긴 합니다. 다만 오늘 꼭 이해하셔야 될 건 바로 뭐냐면 논술에서의 독해는 단순히 제시문의 내용 자체만을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 제시문을 문제 요구 조건에 맞춰서 다른 제시문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유형은 논술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빈출 유형에 속한다 입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